오늘장 신고 신저 종목 점검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신고가 종목으로는 미디어플렉스와 웅진케미칼, MPK가 나란히 신고가 행진을 더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나이스 점검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지속되면서 오늘장에서도 상승세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저가 종목입니다. 완리와 ABCNC 중국발 우려 속에서 급락하고 있습니다. 완리의 경우는 어제 한가 기록한 데 이어서 오늘 또 추가 하락에 나서며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컴투스 2분기 실적에 대한 부진할 것이란 전망에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신고가 혹은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을 꼽아서 점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종효의 신고 신저, 오늘은 종목이 아니라 코스닥 시장 전체를 점검을 해볼까 합니다. 사실 이 코스닥 지수 어제 하락폭 보셨을 겁니다. 종목인 것처럼 5% 이상이나 빠지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면 좋을지 김종효 연구위원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위원님, 코스닥 시장 진단 좀 내려주세요. 오늘은 반등에 나서고 있긴 한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나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점검해 본다면요. 지금 아무래도 우리 시장에 놓고 있는 위협은 유동성과 관련된 위협, 즉 미국의 연준 정책과 관련된 위협도 있지만 더 큰 것은 실제로 이제 기업들이 느끼는 더 큰 위협은 중국의 하드랜딩, 경착륙 가능성에 무게를 더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기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 그래서 원래 하반기 쪽에 굉장히 무게를 둔 상황이었는데 네. 미국이 좋아지지만 제한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유럽은 아직도 침체 상황이고 중국마저 만약에 하드랜딩에 들어가게 된다면 수출에 굉장히 많은 GDP 성장률을 기대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국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유가증권 시장보다 밸류에이션이 높은 이 코스닥 시장은 더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펀더멘탈적으로는 그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코스닥 시장의 특성이 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시장이다. 그렇죠.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아직까지 박근혜 정부 초기이기 때문에 속단하긴 이릅니다만 이 창조경제의 실체가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가 좀 불분명하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기대감이 많이 희석된 것이 또 부담 요인이고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레버리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부르는 스탁론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이 오전 시간에 이학영 의원께서 지적해주고 계신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신용 물량이라든지 신용 물량 이외의 사금융 물량들을 포함한 다양한 레버리지가 코스닥 시장의 장기 랠리에 계속 유입됐었기 때문에 지금 유가증권 시장의 신용 물량이나 코스닥 시장의 신용 물량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시가총액 비중으로 봤을 때 거의 9배 수준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양쪽의 신용은 비슷한 상황이어서 최근 지수 밀려나면서 반대 매매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량 많은 거죠? 아직까지 이제 소화가 다 됐다라고 보기 좀 어려운 국면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에다가 그동안 중소형주 랠리를 나타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유가증권 시장의 뱅가드 물량에 시달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눈을 좀 돌린 것이 아무래도 이제 중요한 요인이었는데 이런 요인도 희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금리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기업이익은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정설인데요. 그러니까 금융 비용이 올라가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제 이익 밸류에이션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과 함께 아무래도 이제 금리라고 하는 것이 역으로 뒤집으면 일종의 할인율이 될 수가 있는데요. 할인율 자체가 올라가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최근에 주가의 하락이 나타났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오늘 반등이 나오곤 있습니다. 장중한 때는 3% 가까운 상승세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1.8%로 상승폭 줄여놓은 상황입니다. 정말 계속해서 밀리다가 오늘 이제서야 반등 나옵니다. 근데 이 정도의 반등을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등폭으로 보면 아직 의미 있는 반등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유가증권 시장이 먼저 좀 강력하게 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도 유가증권 시장의 삼성전자의 매물량을 보면 외국인 매도가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어서요. 코스닥 시장의 의미 있는 반등은 좀 더 기다려야 되겠다 판단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코스닥 종목군들의 실적 발표는 주로 이제 8월 달로 넘어가기 때문에 실적 시즌이 다가오는 것은 아직도 시간적인 여유가 남아 있습니다만 유가증권 시장의 GS건설이나 이런 종목군들의 실적의 급하향이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에 영향을 주었던 것만큼 이번 2분기 실적 발표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코스닥 종목군들도 굉장히 이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코스닥은 지수 전체에 투자하기보단 개별 종목으로서 우리가 좀 바라보는 것이
유리한 전략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수의 반등 여부와 상관없이 네네. 코스닥은 지수를 보기보다는 종목적으로 집중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길도 좀 제시해 주세요. 코스닥 시장 내에 있는 종목들을 볼 때 어떤 가이드라인을 설정해두고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종목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리고 혹시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이 있다면 또 추천해 주세요. 일단 뭐 추천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최근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에서도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그나마 이어지고 있다면 네네. 이 종목군들은 어느 정도 물량이 소화되고 난 이후에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괜히 사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이제 실적 모멘텀이라든지 성장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는 것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 종목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낙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낙폭과대 종목으로서의 접근을 많이 시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낙폭과대는 말 그대로 낙폭과대가 해소되는 순간 또 매력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낙폭과대에 집착하기보다는 예. 수급과 함께 실적 모멘텀이 좋은 종목으로 압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종목으로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게 최근에 낙폭에 상관없이 외국인 기관 수급이 좀 개선되고 있는 종목군들은 몇 가지 유형을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홈쇼핑 관련주들이 나쁘지 않은 양상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원익 IPS나 아니면 뭐 비아트론 같은 이 설비 관련 종목군들이 최근 들어서는 뭐 수급이 주가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모습이고 네. OLED 재료주 중에서는 덕산하이 메탈의 수급이 나쁘지 않은 양상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이익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요. 이외에도 CJENM이나 OCI 머티리얼즈 같은 종목군들, 성화이텍 같은 종목군들은 2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엔터주가 끼어 있는 것이 좀 의외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SM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 실적이 예상을 못 미쳤던 것은 슈퍼주니어를 비롯한 주력하고 있는 그 일종의 뭐 아이템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이 그룹이 어느 정도 일본에서 콘서트를 잘 운영하느냐가 네네. 이제 수익의 관건이었는데 그렇죠. 작년 4분기와 1분기에 좀 부진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서 이번 2분기 실적은 1분기보다는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고요. 예. 성장 모멘텀 쪽에서는 뭐 코나이에라든지 히온스라든지 시젠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여전히 성장 모멘텀은 조금 살아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이런 바이오 관련주들 중에서도 뭐 이 종목을 좀 벌려서 여러 종목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제 수급이 살아있고 실적 모멘텀의 기대감이 그나마 남아있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현재 구간에서는 시장의 대응 방법이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들 종목에 대해서도 뭐 올인하거나 종목을 아주 많이 이렇게 좀 벌려놓는 그런 전략보다는 정말 리포트를 통해서라든지 뉴스를 통해서라든지 이익 모멘텀이 확실해 보이는 종목으로 좀 압축을 해서 네. 분할 매수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여드린 그 종목 가운데서도요, 한번 채를 걸으시고요. 또 거르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적은 물론이고 수급이 꾸준히 받쳐주는지도 꼭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저점을 기록하고 있었던 이 코스닥 지수, 코스닥 시장의 움직임 체크해드렸습니다. 김종효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